네, 여러분 추석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명절에는 이렇게 추석 스페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조금 여러분들이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궁금해 하셨을 법한 단어들 혹은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셨을 때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여러분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했던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스페셜로 좀 여러 가지 기본 개념 다지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따라!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어로는 Zero Proof Knowledge라고 하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Zero Knowledge Proof입니다. 네, ZKP 영 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뼛속까지 문과생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영지식 증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암호학적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돼요. 블록체인도 아니고 이거는 암호학입니다. 암호학에서 어떤 상태나 문장이 true, 진짜다,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라던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비밀번호를 안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근데 비밀번호가 예를 들어 이유 여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몇 글자인지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도 내가 비밀번호가 뭔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나라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입니다. 왜냐면 내 비밀번호니까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비밀번호에 대한 주권이 확실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증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론적으로는 이 알리바바 동굴을 예시로 많이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알리바바 동굴이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분홍색 옷을 입으신 분이 prover, 그리고 밖에 계신 분이 verifier, 초록색 옷이, 그리고 이 동굴 안에 우측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이 secret으로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동굴은 지금 A 그리고 B 방향에 두 갈래 길이 나 있는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지금 막혀 있죠. 문으로, 여기가 문에 지금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굴의 문은 비밀을 알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비밀을 모르면 문이 안 열립니다. 한마디로 이 핑크색 옷을 입은 프루버가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비밀을 알면은 이 가운데 있는 문을 열고 B로 나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운데 문을 열지 못했어, 비밀을 몰랐어, 그럼 다시 들어왔던 A로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검증자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내가 비밀번호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비밀번호를 초록색 옷 입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어도 A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만약 비밀번호를 알면, 이 분홍색 옷을 입은 프루버가 비밀번호를 알면 A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B로 나오면은 밖에 있는 베리파이어가 이 분홍색 옷 입은 애가 프루버가 정말로 비밀번호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A로 들어갔는데 A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베리파이어가 밖에서 얘 비밀번호 모르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제3자가 해당 데이터 혹은 해당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정답 혹은 답변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 프루프라는 기술인데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성.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데도 항상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증명자의 주장이 참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건전성입니다. 왜냐면 가짜는 계속해서 맞추는 게 100%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지식성인데요. 검증자는 참, 거짓 이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 비밀번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게 바로 영지식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지식 증명을 활용하는 암호화폐들도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확률로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증명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영지식 증명은 지금 요즘 이제 워낙 개인정보가 중요하게 되는 시대잖아요. 이 프라이버시가 너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기술로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한 코인들도 우리 시장에는 이미 있어 왔습니다. 2016년에 대표적으로 지캐시가 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암호화폐 거래 정보라던가 거래자의 신원이라던가 거래 금액을 익명화하는 기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낼 때, 내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를 보내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서 감춰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는 좋은 기술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악용이 된다면 정말 불법 자금으로 사용되기에 아주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금 세탁이라던가 도박이라던가 혹은 우리 국내에서 박사방 이런 사건에서도 이런 영지식 증명 코인들이 활용될 만큼 불법이나 이런 굉장히 다크사이드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금지가 된 상황이죠. 거래소에서는 모두 퇴출이 당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거래가 안 돼 왔는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목록에 이 지캐시랑 호라이즌이 예전부터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래도 담고 있는 믿을만한 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도 지캐시나 호라이즌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고 좋은 적용 사례인데 이 좋은 기술을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규제 당국이 나서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확률로 증명을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증명 과정의 반복이 꽤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검증하는 게 진짜 사람들이 프린트해서 글자 맞춰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 똑같이 컴퓨터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또 많이 요구가 되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합니다. 또 영지식 증명 자체가 구현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이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시스템 설정이 조금만 바뀌더라도 영지식 증명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도 현재 우려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있죠. 지금은 더 빠른 증명 생성, 그러니까 100%까지 끌어올릴 때 훨씬 더 빨리 이걸 100% 확률까지 끌어올리는 부분들, 더 빠르게 검증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작은 증명 크기를 가지는 영지식 증명의 기법들이 활발하게
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죠. 미개발 영역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 면에서는 앞으로 개발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긍정적이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일상을 또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영지식 증명을 CBDC와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BDC 같은 경우는 늘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바로 개인정보 침해잖아요. 근데 영지식 증명을 CBDC에 탑재하게 되면 중앙은행에서 우리 개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밀이라기보다는 감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몇 월 며칠, 9월 27일 이은주가 어디에서 얼마 결제했다. 할리스에서 7,000원짜리 뭘 마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BDC를 사용하더라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2단계 CBDC 실험에서 영지식 증명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최대 14초까지 처리 시간이 추가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지식 증명이다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이게 뭔지 어떤 기술인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석 스페셜을 맞아서 영지식 증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용어와 개념으로 2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